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다가 하루 만에 또다시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시장의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AI 거품론이 좀 불거지고 있고, 사실 근데 이제 거품이냐 아니냐는 뭐 논쟁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계속 좀 이어졌는데, 이게 이제 주가 이렇게 빠진 거는 뭔가 이제 그 시장이 좀 이렇게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고 싶은 좀 상황에서 빌미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게 셧다운이죠. 지금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우려감을 좀 증폭시켰던 건 이제 글로벌 그 아웃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관련된 기업이죠. 여기가 챌린저 그레이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매달 챌린저 감원 보고서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게 그렇게 주목 못 받았는데 오늘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10월 해고 발표 건수가 15만 3,074건인데 이게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이고요. 거기다가 이 1년 전이죠. 2024년 10월에는 5만 5천 건 정도 됐거든요. 보니까 이제 1년 만에 3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 버린 거죠. 해고자 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위험자산인 주식을 좀 팔고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빌미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 이제 기술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팔자라는 그런 심리도 강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오픈 AI에서 일단 이제 AI 투자와 관련해서 자금 보증을 아마 뭐 미국 정부가 해주지 않겠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왔는데,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임원이 그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구제 금융은 없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감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악재들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하루 종일 이제 흘러내리면서 급락하는 좀 그런 좋지 않은 흐름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간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해오던 종목들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진 건데요. 개별 종목별 등락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65%나 좀 급락을 했는데, 뭐 증시 자체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 차원의 구제 금융은 없다.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악화시켰고, 뭐 AMD라든가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제 경쟁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은 일단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0.35% 정도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오늘 3.5% 급락을 했는데 이제 주주총회를 좀 앞두고 이 머스크에 대한 이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승인 여부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아마존도 오늘 2.86% 빠졌는데,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뭐 오라클 같은 AI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오늘도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그 헬스케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가 1% 가까이 올랐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이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에 이제 합의를 했고 3년간 이제 관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시장의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 최근의 하락을 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하락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하락이 시작되려면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긴축, 물가 상승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뭐 급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는 맞지 않고요.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올랐죠. 지금 올해 4월에 이제 저점 찍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7달 연속이나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이 저점에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금 이제 11월이 됐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빌미가 생긴 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 원인은 셧다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셧다운 때문에 이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들이 자꾸 늦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챌린저에서 발표한 그런 고용 지표, 그러니까 그런 민간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민간 지표는 변동성이 또 되게 좀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또 미국 경기를 또 자극시키고 또 좀 최근에 셧다운으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이게 이제 그 증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좀 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위험 자산이 좋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빠지고 최근에 또 뭐 금도 같이 좀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동반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오래갈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12월에 또 FMC가 열리니까 그래서 11월 한 달 정도에 좀 약세 조정은 좀 우리가 좀 염두는 해둬야 되겠지만 이게 장기간 이어지는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 이른 판단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증시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